이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썼는데 유사나 리스의 그것이 알고 싶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저의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은 제가 오른쪽 위에다가 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옛날에 제가 많이 이제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모습과 그 전의 모습에 이제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밑에 보시면 또 제가 이제 오르가니스트인데 뮤지션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옷을 입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그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유사나를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제품들을 그전에 이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제품들, 그다음에 좋은 영양제 제품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경험을 하다가 유사나를 만나서 유사나의 해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유사나 제품을 접하게 됐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유사나 제품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건강적인 개선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유사나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의 그 유사나를 만난 후에 저의 표어는 한 번 사는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산화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찐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갑자기 어느 날 살이 많이 불어나셨는데 건강 상태를 여쭤보면 나는 글쎄 살이 찐 거는 자기는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찐 것은 건강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살이 찔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신진대사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전 모습과 다르게 몸이 붓거나 살이 찌게 된 그 모습들은 그것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원인이 보통 보면 염증과 독소예요. 저도 보면 예전의 모습이 지금으로부터 한 28파운드를 제가 지금 감량을 하게 됐는데 원래 저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저는 평생 다이어트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몸속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그렇게 막 먹는 걸 먹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한테 제가 이제 문제를 계속 찾다가 제가 운동도 해보고 식이요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해 봤는데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변하게 된 제가 정확하게 원인을 알게 된 내 몸속에 염증이 굉장히 많았구나. 그리고 독소가 많았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다른 이제 제품들을 트라이를 했었고 뭐 식이요법도 해 봤지만 그것이 많이 이제 도와주는 데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염증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려던 차에 이제 아는 지인이 유산화 일세 프로그램이 유명하다고 해서 저한테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이제 원인을 알게 돼 보니 독소가 우리 몸에 많았을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독소는 내독소가 있고요. 외독소가 있어요. 독소는 안에서 생기는 독이 있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독들이 있습니다. 또 내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오염된 공기, 지금 사실 보면 캘리포니아도 제가 살아봤지만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물도 보니까 미국도 수질의 차이가 주마다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하시는 분들, 농약, 술, 저희들이랑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저 유산화 제가 제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병원에서 해독을 권하셨어요. 왜냐면 피 검사로 인해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농약을 드신 적이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 있던 농약들이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에 있던 농약들이 우리 체내에 쌓여서 배출이 되지 않아서 피 검사에서 농약의 수치가 굉장히 많다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병원에서 이제 리셋을 그러니까 거기만의 해독 프로그램을 권장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약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뭐 올게닉을 그래서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올게닉의 제품이 또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장내 환경이 안 좋으시거나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게닉 제품에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이런 올게닉 제품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뇌 독소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은과 나중도 이런 것들은 왜 그럴까요? 저희가 먹는 생선을 통해서 생선이 벌러지지 않는 생선들이 이제 식품들은 사실 잡아서 올리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그 물가로 가면서 그것들이 저희한테 다시 먹이사슬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를 선택하실 때도 저희가 어떠한 식품들은 건강식품들 중에 이런 중금속 같은 걸 정확하게 검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거에서 식약청에서 그걸 정확하게 요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라고 나오지만 저희가 그 제품들 실제로 오메가 섭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솔직히 퀘스천 마크.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컨슈머 랩이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 안에 레벨대로 또 이런 오메가 같은 경우는 이런 수은이나 납에 이게 노출이 된 제품인지 정확하게 함량과 레벨과 순도를 정확하게 검사하는 또 제3의 소비자 단체가 있죠. 그리고 또 각종 항생제, 약을 그동안 많이 접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몸으로 들어오면서 내독소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외부로 인해서, 외부 환경으로 이런 것들은 신진대사 과정 속에 생기는 활성산소. 저희가 숨 쉴 때마다 사실은 많은 산소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의 원인이 되고 또한 과잉 영양에 대한 내장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굶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영양 결핍이 있지만 지금은 영양의 결핍인데 모습은 비만의 상태로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가 균형 있게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각종 또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생기고 또 식품 유해 첨가물 저희가 아무리 건강식으로 노력하다 하더라도 100%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떨 때는 튜닝을 할 때도 있고 인공 음식을 내가 원치 않은 자리에서 가끔 접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쓰는 제품들을 통해서도 몸속으로 많이 이런 파라벤이나 합성 계면활성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독소에 나도 모르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여기 보시면은 복부 팽만, 장 기능의 저하, 변비, 잔뇨감, 그다음에 두통을 자주 겪으시는 분들, 또한 잦은 감리, 그다음에 심한 입냄새, 불면증, 어지러움, 뻐근한 결림, 충동적 과식, 폭식증 으로 인해서 자꾸 독소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먹는 것이 땡기는 거예요. 만성 피로. 저한테는 여기 있었던 것 중에 예전 상태에서는 한 가지 빼놓고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상태가 정말 독소로 가득 찼다는 뜻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증상들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래서 독소가 생기는 이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또 변비 여러 가지 것들이 장내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속에 변이 쌓여갔을 때 그것이 내 독소를 또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가공식품 아까 식품 첨가물도 문제가 있다고 했죠. 환경 호르몬 여러 가지 우리가 만지는 모든 그것으로 인해서 피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 제품을 쓴다든지 우리가 만지는 심지어 그 물티슈에도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물티슈. 그다음에 또한 환경 호르몬이 예가 될 수 있는 게 영수증 있죠? 영수증에도 굉장히 많은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손으로 계속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병에 노출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환경 호르몬 굉장히 수치가 높거든요. 그다음에 피로한 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가 생기면 독소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집중해서 본인이 해당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요거는 제가 너무 좋은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 박민수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기능의학을 지지하시는 분. 이분이 만성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의 20가지 특징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 복부 비만이 많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뱃살은 염증의 창고입니다. 건강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뱃살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지방, 팔다리 근육의 감소, 운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수면이 안과 질이 전화, 밤에 숙면을 못 하시는 분들, 숙면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 해독이 되는 새벽 2시에서 4시까지 숙면을 못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리 기능들이 또 해독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제때 기능의 역할을 못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수면은 또 이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잠을 많이 못 주무시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면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을 하시고, 저는 무리하게 운동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무시라고 해요. 그랬을 때 아침에 내려가시면 오히려 체중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네 번째로는 땀나는 운동. 그다음에 소화 불량, 자꾸 복통이 있고 설사, 변비가 잦은 사람, 위장 기능이 떨어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모든 흡수율이 떨어지셨다는 분이고, 여섯 번째,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이죠. 일곱 번째,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일단 체지방이 많으시는 분이고요. 냉방병에 노출이 되어서 질병과 암의 원인이 되는 저체온의 형상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 음식 많이 땡, 탄수화물, 파, 분노. 이런 분들은 이제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기분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그래서 왜냐면 장은 제2의 뇌의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신 분들 또 이럴 수 있고요. 갱년기가 지나가신 남들.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염증 관리를 주력하시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박사님도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낮에 햇빛을 거의 쬐지 않으시는 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하시죠. 그러면 면역력의 기초가 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하실 경우에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또한 자연에 많이 나가셔야, 똑같이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운동 안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항상 만성피로, 저는 정말 만성피로가 거의 고3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5년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질 체력이 됐어요. 그리고 어딘가 자꾸 만성 통증, 어딘가 이유 없이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고 정확하게 의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데, 문제는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관리를 잘 하시면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염증 또한. 근데 관리가 안 되시면 이 질환들은 문제가 돼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소변이 아주 진할 정도로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 만성 탈수 현상을 겪으실 수 있죠. 그리고 결막이 말지하고 백태가 진한 사람,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사람. 그런데 이 다이어트는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외모 지향적인 다이어트로 그냥 굶어서 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영양을 채워주는 다이어트가 필요하고요.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 너무 운동을 많이 해도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를 더 많이 쓰게 돼서 운동선수들이 단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활성산소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당한 게 항상 좋습니다. 여기에서 20개 중에 3개 이상이면 주의고요. 5개 이상이면 경고고요. 7개 이상이면 위험입니다. 저는요, 7개 이상이었어요, 옛날 상태가. 그러니까 저의 몸속에는 제 생활 속에 저도 모르게 만성 염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되고,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 잘못된 방법,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 보시면 보통은 이제 많은 이유들이요. 물만 먹어도 나는 살이 찌는 사질이고, 그리고 이유가 많죠. 그리고 음식이 입이 심심해서 그냥 막 드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먹고, 이렇게 절제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전혀 안 하시고, 아까 이유처럼 만성 염증이 생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실패하는 원인이 방법이 틀린 경우도 많아요. 무리한 목표로 정말 갑자기 단순간에 확 빼신다든지, 그러면 영양이 균형적으로 제대로 가는 다이어트는 계단식 감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무게가 막 급격하게 내려간다든지, 그거는 그 다이어트로 인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갑상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식이 조절만으로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칼로리에 너무 집착하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굶는 다이어트, 급격한 다이어트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영양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량 영양소인 5대 영양소, 이게 탄단지, 대량 영양소이죠. 그다음에 미량 영양소의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이 맞아야지 대사 기능이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염증과 독소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것이 놔둘 수 경우에는 체지방이 쌓이면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뱃살도 나오고 비만이 되고요. 몸이 자꾸 붓고, 그것이 모든 병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요. 혈당을 조절하셔야 돼요. 인슐린 호르몬. 그래서 GI가 뭐냐면 혈당 지수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실수록 당연히 염증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음식을 찾아 드실 때도 내가 이 GI나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나 모든 음식에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혈당 조절이 되면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하시잖아요. 조절하셔야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면 그것이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게 되고 비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혈당 지수가 음식을 섭취한 뒤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에서 100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과일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여름에 좋아하시는 수박 있잖아요. 수박 다이어트 하신 분을 저는 봤어요. 수박 물로만 다이어트 하신 분도 봤거든요. 근데 수박이 혈당이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고 수박을 막 정말 많이 드시고 과일을 쌓아놓고 나는 채식을 한다고 해서 과일만 쌓아놓고 과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서 과일에는 또 과당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다이어트도 하고 저희가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저의 모습이에요. 많은 차이가 있죠. 2017년도에 37살밖에 안 되는데 훨씬 더 늙어 보이고 항상 만성 염증과 피곤함에 시달리면서 살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밑에도 보시면 똑같은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리셋이라고 가장 유산한 제품을 만나고 좋아진 것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살이 찔 수가 없다. 근데 정말 유산화 제품 만나고 제가 꾸준히 조절을 하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염증이 많았을 때 정말 물만 먹어도 몸이 붓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살을 찌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그런 음식을 때로는 먹을 때가 있어요. 살을 더 찌우려고. 그런데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신진대사도 좋아졌고 건강해졌다는 뜻이구나.' 그것이 꼭 나이에 불문하고 나이가 들면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게 저희 심지어 60대 중반인 저희 엄마도 유산한 리셋을 만나서 정말 180도 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산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산화가 몸을 망가뜨리는 그 산화 스트레스랑 산화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몸은요 유지가 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선택하게 된 제품 중에 정말 수많은 제품을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전에 제가 유산하는 지금은 사업으로 만나게 돼 건강적으로 처음에는 만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신을 얻게 된 것은 객관적인 정확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많이 TV에서도 많이 이 책이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영양 전문가들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북미에서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이게 캐나다 보건성 위임에 의해서 캐나다 국민에 의해서 북미에 있는 모든 영양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객관적인 인증들, 그다음 과학적인 자료들. 왜냐면 건강기능식품들이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정말 퀄리티가 많은 제품들도 너무 많거든요. 다 똑같이 영양제가 아니고 무늬만 영양제인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나라에서 아플 때는 다 이것들이 나라에서 혜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진 역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6번째 에디션까지 있고요. 4년에 한 번씩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교보문고에서도 보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 유산화에서 만든 책이 아니고 영양 전문가들도 항상 영양제를 고를 때 참고하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유산화 제품이 과학적인 평가 기준으로 공개한 전문의 가이드북에서 독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효능이 높은 이게 여러 가지 인증들을 다 거쳐서 나온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는 그냥 지인들의 말을 듣고 좋다고 했지만 이제는 왜 저희가 질병은 의사랑 상담을 하고 약은 약사랑 하는 것처럼 영양에 대해서는 영양 전문가랑
상담을 하는 게 맞고 이러한 전문 서적을 통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판단하는 게 맞다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닥터 오즈 쇼 예전에 그 메디컬 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쇼에서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또 의사들이 추천하는 영양제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된 그러면 유산화 제품. 먼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세포가 정말 건강해지면서 건강의 가장 기초단위, 우리 몸의 기초단위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정말 몸이 좋아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것을 만드신 유산화를 처음에 창설하신 분의 철학적인 표어를 보면 담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저는 유산화 제품을 뼈저리게 정말 체험을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제품을 통해서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마이런 웰츠라는 박사님이신데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한국에서도 책도 나왔죠. 헬스홈이라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걸 바이러스의 창립자셨는데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굉장히 많이 개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유산 헬스 사이언스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해독병원으로 유명한 산호비부 의학연구소. 이것은 한국의 KBS 뉴스 방영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분의 철학이 담겨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철학으로 이 제품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제품에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창립자인 마이런 웰츠 박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제품을 여러분한테 개런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제품을 통하여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산호비부병원이 암을 치료하는데요. 식이요법을 가지고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요. 식이요법과 좋은 영양제, 모든 것이 다 올게닉 환경에서 좋은 식품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KBS 뉴스에서도 방송되었고요. 여기 산호비부에서 내용이 보시면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말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 음식을 통해서 저희가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과 달리 음식이 정말 여러분의 영양을 바꿔줄 수 있고 세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포 건강에 정말 초점을 맞은 병원이고요. 실제로 이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처방하고 있는 제품이 유산화 제품, 저희가 동일한 제품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랬던 게 예전에 미국에서 유산화 컨퍼런스를 간 적이 있어요. 로컬 컨퍼런스였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유산화 회원들이 사실 나는 이 산호비고 멕시코에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예전에 LA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지면 샌디에고 지나서 이 멕시코 산호비부 병원에 건너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 산호비부에서 자기가 질병 때문에 여기를 다녀왔다. 이것도 의사들이 추천해서 가는 병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먹었던 제품이 유산화 제품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유산화 회원도 되고 지속해서 계속 먹고 건강을 20년 동안 계속 지키게 되었다는 놀라운 간증들을 제가 들으면서 아, 미국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병원들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산호병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크 하이먼이라고 클린턴 주치 대통령. 이분도 산호비부 의학 이 연구소에서 여기가 해독으로 유명하고 이분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들, 영양학자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간호사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인터뷰하시는데 거기에서 산호비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only functional medicine hospital in the world that I know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알고 그래서 자기 환자들을 이분은 의사지만 기능학을 지지해요. 그래서 약이 우선이 아니고 음식이 메디슨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자기는 음식을 통해서 환자들이 돕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저런 이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병원을 보내는 거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그 환자를 보낸 병원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거 인터뷰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또 그다음에 컨슈머랩 인증을 받았죠.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컨슈머랩에서 함량대로
제품을 보시면 아까 건강기능식품이 라벨대로 들어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리콰이어하지 않으니까 식약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량대로 정확하게 들어있는지, 여기 중금속이 없는지, 오염물질이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곳이 이 컨슈머 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유산화가 제가 더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FDA에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컴퍼니들이 있고 시중에 많은 건강식품 회사들이 있지만 의약품 제조식품으로 등록된 것들은 거의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만드는 기준으로 까다롭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한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이요. 가장 세계에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신뢰하고 먹는 제품이요. 그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온갖 그 도핑을 방지하는 기구를 다 인증을 정확하게 획득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 몸이 재산인 그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면 저희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방문했을 때도 본사에서 그러셨는데 가장 과학자들이 제품 만들 때 무서워하는 게 조금이라도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특히 선수들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 FDA 의약 제조업체 시설을 저한테 제가 작년에 유타 다녀왔을 때 제가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제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자와 또 캐나다의 약사들 그리고 미국에서 보는 이 PDR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산호비부 연구들이 나왔고 스포츠 선수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굶지 않고 하시는 저혈당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제품들이요. 굶게 하고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살을 빼게 하고 그것이 해독이라고 얘기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혈당도 중요하고요. 영양이 충분히 골고루 들어가 있으면서 기초대사량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제품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7단계 동안에는 3번을 뉴트리미를 드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항산화제와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단계를 진행하죠. 해독하는 기간. 이거는 사람마다 몸무게가 빠지실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상태와 얼만큼 독소가 그만큼 쌓였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틀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계단식으로 감량할 수 있는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하루에 2끼를 뉴트리미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한 끼는 그 일반 건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3단계는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로 저녁 한 끼를 뉴트리미를 드시고 건강한 일반식 음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건강한 식으로 드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요요 없이 건강하게 미스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그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효과는 계단식 감량의 효과예요. 감량의 효과고, 그리고 염증 관리와 독소 관리, 그리고 영양은 채우면서 하실 수 있고 기초대사량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합영양제를 드시죠. 종합영양제는 특히 다이어트 할 때도 필수고, 우리 몸이 내독소로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 항산화제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이 산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항산화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충분히, 특히 비타민 B군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들도 충분히 골고루, 그래서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헬스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자 제품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유산화 제품의 특별성이 뭐죠? 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는 거예요. 세포 과학 기술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죠. 세포 과학 기술로 인하여서 그거를 영양제에 집어넣어서 세포가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세포끼리 시그널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 헬스팩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한 포로 간단하게 6알로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 모두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팩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4년 연속 메디컬 대상을 받았어요. 메디컬 대상을 받은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누트리민, 단백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가 영양을 아까 전에 채우면서 하는 다이어트라고 그 리셋 기간이라고 했는데 영양을 채우지 않고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5대 영양소 플러스 물과 식이섬유. 그래서 최근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굉장히 부족한 것이 비타민, 미네랄과 식이섬유 등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접하실 수 있는 제품이 이 뉴트리밀입니다. 뉴트리밀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대사량을 지키고요. 235칼로리를요. 물로만 가지고 채우실 수 있어요. 타사 제품을 제가 예전에 많이 트라이를 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뭐지 단백질의 함량은 비슷해요. 15g에서 20g 있거든요.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고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보통 2g, 3g 들어가 있을 때 고 단백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고식이섬유를 드셔야 되거든요. 그 밸런스를 맞게. 왜냐하면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식이섬유 양이 27g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유트림이나 9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다른 타사의 제품이나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단백질을 보시면 보통 단백질만 들어있고요. 어떤 아니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아주 소량이 돼요. 2g, 3g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가 약간 깨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도 충분하게 우리가 식사로 대체할 수 약간 간식으로 드셔야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150 아니면 100에서 90 심하게는 적어요. 그 제품을 드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살이 빠질 수가 있으나 다시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산화 제품은 우유 없이도 물로만으로도 훌륭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한 끼 영양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작년에 한국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제품이고요. 기존에 있던 뉴트리밀과 또 새로 업그레이드된 뉴트리밀 액티브 뉴트리션이 있어요. 그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5g으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 종류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달라졌고 예전에는 예전에 비해서 당의 함량도 이게 일반 뭐 정제된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당 환자나 이런 사람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스테비아나 몽크 프루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맛은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00% 육천 단백질인 바닐라 맛과 초코 맛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완전 식물성으로 된 뉴트리민 프리 맛이 있어요. 저는 이 뉴트리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리셋을 떠나서도 한 끼 식사로 바쁘신 분들한테는 너무 식사를 영양가 있게 대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이렇게 힘들어 했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제품인데요.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요번에 액티브 뉴트리션 중에 이게 나왔죠. 허브티 믹스예요. 디톡스 티예요.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성 염증으로 해서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단백질 제품을 드셨을 경우에 약간 복부 팽만과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위도 편안하게 하면서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디톡스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맛은 약간 다카야시 나는데 그 자연유래 성분으로 인해서 전혀 카페인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지만 위가 굉장히 편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 위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생강계피, 감초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 엔자임이에요. 소화 효소예요. 단백질을 특히 위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무리해서 드실 경우에 소화 효소가 잘 나오지 않아서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리셋이나 뉴트림을 권해드리지 않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엔자임을 밥에다가 모락모락 김이 날 때 이거를 갈아서 놓으시잖아요. 그럼 밥이 금방 삭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줘요. 빨리 소화 효소를 나와서 그 음식들을 녹여주고 흡수를 빨리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이 리셋 하실 때 왜냐면 하루 세끼 특히 1단계 때 하실 때는 만약에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훨씬 더 엔자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지금 이거는 한국 버전이라 1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사나 미국은요 보장균 수가 120억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컨슈머 인증이 된 제품이죠. 그래서 함량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바이오
프로바이오틱이랑 틀린 점은 뭐냐면 이눌린이 함유가 돼 있어요. 어떤 것들 물론 함유된 제품들도 있겠죠. 근데 이눌린이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프리바이오티라고 하잖아요. 그걸 따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산화 제품에는 프로바이오틱이 한꺼번에 들어있고 우유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면역 건강에 좋은 딱 두 가지 균. 정말 위상까지 살아서 갈 수밖에 없는 제3세대 균. 이것들이 이 두 가지 BB12와 LGG 이 두 가지로 딱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 가장 임상 실험이 많이 된 균주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함량도 투입균수가 아니고 보장균수로. 그래서 타사약품 A사나 뭐 N사를 보시면 훨씬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컨슈머랩에서 인증된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컨슈머랩에서 인증 정확하게 내가 어떤 라벨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드시기 원한다면 유산화 제품 추천드리고요. 특히 식약처에서 한국 식약처도 있고 미국 식약처에서 가장 많이 리콜되는 제품들이 유산균입니다. 왜냐하면 보장균수가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 레벨에 쓰여 있는 것만큼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식이섬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장내 환경을 훨씬 더 좋게 해요. 그래서 2단계, 3단계로 진행하실 때는 뉴트리밀 이외에 일반 식사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병행하시면 이것이 여러 가지 장내 환경도 좋게 해주고요. 특별히 혈당 관리, 아까 혈당이 높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면서 그다음에 변비나 이것으로 설사하셨던 분도 훨씬 더 정상적인 변으로 돌려주면서 좋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하고요. 코키논이에요. 코키논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30도 있고 100도 있죠. 그래서 코키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특히 또 이렇게 다이어트 이걸 진행하실 때 또 에너지가 또 약간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특히 혈압 때문에 고혈압이나 저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체지방을 더 연소를 시키신 분들은 이 코키논 30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0은 하루에 3알 드시고요. 그래서 또 100으로 미국에 있는데 그거는 한 알만으로 충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혈압이 없는데도 저희 에너지가 예전에 저질 체력이었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 이게 피부에도 또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비키논이라는 성분이 이 코키논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에도 좋고 저희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끌어주고 세포막 형성, 항산화 도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걸 먹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제품은 염증에 특별히 관련된 왜 오메가를 드셔야 되는지. 오메가의 역할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이잖아요. 항염, 항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개선, 혈행에 도움을 주는데 유산화 오메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독소에서 그런 중금속이나 그런 것들 수은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되는데 유산화 제품은 컨슈머랩에 인증이 정확하게 돼서 들어있는 제품 그대로 중금속 없고 오염물질 없고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뭐 사실 오메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눈에서부터 그다음에 두뇌에도 역할을 미치고 항염에도 주기 때문에 근데 유산화 제품은 좋은 것이 레몬오일 첨가가 돼 있어서 비린내 없이도 섭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깨물어 먹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은데 예전에 A사를 먹었었는데 깨물은 순간 너무 비린내가 올라와서 정말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유산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 쓴 제품들 이렇게 레몬오일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프로프라바논 시드. 이것도 염증에 저희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 하루 2알 섭취시 와인 11병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지금 특징이 있어요. 이 제품을 보시면 두 가지로 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이브리드 공법이라고 하는데 유산화 제품 보시면 미국 제품 중에 헤파시 간영양제랑 요 지금 후라바는 두 가지가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포도씨 추출물 염증에 좋거든요. 혈관 관리에 좋은데 즉각 제가 예전에 목이 굉장히 약했어요. 굉장히 항상 목이 약했었는데 제가 왜냐면 레슨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금방 목이 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누가 이 프로바로 15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서 저희 스폰서님이 이거 빨아먹으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해서 제가 진짜 이걸 실험해서 먹었었는데 레슨하고 있다가 제가 이거를 항상 비상시로 갖고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이 괜찮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쪼끔만 얘기하면 편도가 부었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즉각적으로 이게 제가 부었던 게 가라앉고 목이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이게 염증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런 제품들은 다른 타사에서는 보실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제품들입니다.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제품이고 또 메타볼리즘이 있어요.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를 돋구는 거죠. 신진대사가 많이 낮아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갱년기를 지나시고 그리고 워낙 운동을 잘 못하시거나 또 갑상선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분들 신진대사가 더욱더 낮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거 외에 이렇게 약간 패키지로 될 수 있는 옵션을 제가 오늘 미국에 다 계신 팀이니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5day 리셋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게 7day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에는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 메타볼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day 리셋은 헬스팩, 뉴트리밀, 그다음에 유산균으로만 딱 5day 하실 수 있는 거고요. 7day는 액티브 버전 새로 업그레이드 버전이랑 헬스팩 유산균이 있는 플러스로 메타볼리즘이 들어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쉐이키럽이 있어요. 그다음에 액티브 유얼 라이프 이거는 다 이렇게 약간 28일 정도 한 끼로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오일로 진행하시고 더 영양제를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제품 요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의 모습 제가 예전에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늘 피곤에 쩔어서 살고 채식주의자였어요 저 때. 근데 채식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닌 영양 결핍의 결과로서 건강한 방법을 모르면 왼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저의 예전 모습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또 저희 몸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이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하고 인증된 제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성비가 유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비싸다고 하시는데 들어있는 성분 레벨과 비교하시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랑 놀라시게 굉장히 가성비 대비 좋은 제품이고 네트워크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해도 저는 자신 있게 그래서 뭐 이런 거 인증받고 떠나서 이 뉴트리셔널 팩트만 보여드려도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산화 제품을 만나서 건강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도 유산화 제품으로 더 많은 건강한 삶을 사시길 후원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